2년 뒤에 피눈물 흘릴 사람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집주인, 가진 자, 임대인, 다주택자 망하고 역전세, 고금리, 대출 이자에 정말 끝나가고 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원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역사가 예전에 그렇습니다. 단기 최근에 대폭등, 또 단기 대폭락. 이제 그러면 원래 정상 상황으로 왔다. 이제 2024년만 지나면 대구, 수성구나 달서구, 동구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대구 지역의 입주가 거의 이제 필요 입주 수량보다 조금 부족해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023년도에 신규 분양 인허가를 아예 대구는 중단해버렸습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 공기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정도, 그 정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언론 뉴스는 보셨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건설 공기가 늘어나면서 인건비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겠죠. 건설 인력 또한 현장에는 부족합니다. 힘들 일을 젊은 분들, 특히 2030 분들은 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현장에도 거의 그런 젊으신 분들 없고, 이제 40, 50, 60 이런 분들, 또 국내 인력 또한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공기에 맞도록 척척척 공기대로 이런 건설도 잘 진행이 될까? 건설사들도 파산한다. 더 이상 수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또 매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규 사업 수주조차 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건설사들이 이걸 수주했다가 건설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고 마이너스 계산기 그들이 다 해보겠죠. 대기업에서 바로 다 보이니까. 왜 이렇게 분양가 비싸냐, 더 낮춰라, 이렇게 그런 논란도 듣기 싫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서 누가 분양받을 사람도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하고 좀 비슷하냐면 2009년 바로 13, 14년 전이죠. 2009년 10년 이때 대구 미분양 역대 최고, 악성 미분양 또한 1만 호를 넘어가는 그 시절, 그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건설사들이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었다. 저도 그 시기에 딱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더 이상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하지 않으려고, 거기 있던 사람들 신규적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조차도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대구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무슨 투자야, 무슨 내 집 마련이야. 정말 최악의 심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몇 년간의 미분양 물량 쌓였던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양도세 면제다, 세금 감면에다 그런 혜택들이 주어졌어서 더 그런 미분양이 소진돼서 그런 속도가 빨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 경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면 또 정부는 내년에, 내후년에 가만히 넋놓고 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 전세 가격을 보면 되는 거죠. 구축도 더 이상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1년 전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전세 매물 또한 현장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또 신규 물량이 역대 최고였죠. 2023년도가 어떻게 또 꾸역꾸역 다 수화를 해냈고, 입주 날짜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그 수백 개 나왔던 전세 매물도 다 수화가 되더라. 왜? 싸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고, 또 2년 전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도 역전세 상황이고 2024년도까지 가야지 저는 계속적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강화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기존의 매물들이 임대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분양이나 인허가나 이런 거에 억제가 되면서 신규로 새 아파트죠, 분량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2, 3년 뒤, 또 3, 4년 뒤에 과연 급속하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예 신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 심리가 지금 대구 아파트 왜 사냐, 이렇게 물량도 많고 핵심지가 아니고서야 33평, 9평 기준으로 전세가 2억대 중반, 많아봤자 3억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많이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금리도 더 낮아진다 하니까 얼마나 좋냐, 전세 살기 최고다.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구 같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언론에서 연일 망했다, 죽었다, 집주인들 한강 간다, 역대 경매 매물이 쏟아진다, 역전세로 집 날리고 전세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닥이라는 소리, 물론 이제
지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최대 입주 물량 올해를 버티고 있다. 더 이상 전세가 하락은 없다는 것이고, 그쪽 또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네이버 매물 들어가셔가지고 아파트 단지 쭉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입주 중인 그런 아파트, 새 아파트 제외하고는 기존의 구축, 기축 전세 매물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새로 살려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인구수 대비해서는 대구 광역시가 서울, 부산, 인천 할 것 없이 그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지금 물량이, 매매 물량 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임대 물량은 또 부족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전세만 계속적으로 더 찾는 거죠. 이제 2024년이 지나서 25년, 26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전세가 다시 그 전에 있는 전고점을 향해서 무섭게 저는 치고 나갈 것이라고, 저의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10년 전에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 다가올 2, 3년 후에도 전세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수요, 공급, 정책, 심리, 또 금리 모두 다 그 한 방향을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웃고 떠들고 집 가진 사람들, 임대인들, 다주택자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2년 뒤에 그리고 4년 뒤에 이 본인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하는 사람들 있죠. 비싼 아파트 전세 월세로 거주는 하고 싶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버는 돈 대부분은 호캉스다, 명품이다, 백화점이다, 새로운 차를 내가 사야 되겠다, 국내외 여행이다, 비싼 맛집이다. 저축은 하지 않고 지금의 이제 저가의 전세를 거주를 하면서 그 집이 내 집인 양 의기양양하면서 갑 중에 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2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피눈물 흘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새롭게 이제 이 시장에 2년 뒤, 4년 뒤에 진입하려는 신규 부동산 예비 투자자, 예비 전월세를 구하려는 임차인분들 있죠. 그게 매매가 되었든 전월세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이 내 눈앞에 탁 닥쳐올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집주인, 임대인을 무시했던, 또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또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반드시 큰 후폭풍이 되어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저는 큰 영향이 팍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특히 저와 비슷한 임대인분들, 특히 아파트 역전세 때문에 또는 다가구나 원룸이나 공실 여파 때문에 이런 분들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 존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상을 나뿐만 아니고 소중한 내 친구, 지인, 가족분들 있죠. 동료분들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현장 다니시면서 감도 익히시고 지금부터는 악착같이 절약해서 내 돈 있죠. 시드머니를 모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쳐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이미 정책으로 발표가 됐죠. 역대급으로 큰 유동성 장이 온다. 신생아 특례다. 청년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청약 제도가 온다. 이 또한 저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리 또한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면서 입주 물량의 감소, 떨어질 만큼 떨어진 절대적인 전세 매매 가격, 매수보다는 전세 쏠림 현상, 전세 매물이 실종되면서 추후에 저는 매매 가격을 밀어올 그런 현상 자체는 역사적으로 또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에 점점점 미분양이 감소가 되고 건설 인허가 중단됐던 이 후폭풍 있죠.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3, 4년 뒤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요 정도. 과연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이자 있죠 여러분들, 잘 납부하시고 연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소중한 내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또 헐값에 후려친 가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버티자. 지금 수년간 너무너무 힘든 이런 시기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겪고 있는 분들 있죠.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우리가 희망을 주는 댓글 통해서도 서로 좋은 응원 댓글 주시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나가시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